진짜로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고 중앙지검 겸직을 하게 하니까 윤석열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야. 대체 뭔데? 근데 이건 정리를 좀 하면 언론은 이제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권을 준 게 한명숙 사건을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왜 일단 이문정한테는 뭐 보도가 다른데 이문정 검사 말을 빌면 연구관이라고 해서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다가 이문정의 생각인 것 같고 언론은 이문정한테 수사권이 주어진 게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이면은 한명숙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어미준 검사가 사실 저쪽에서는 지금 한명숙 사건을 사면하기 위해서 이문정 검사가 한번 판을 흔들어 놓고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게 당했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명숙 구하기라는 프레임을 딱 걸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조사하게 하니까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그 해당 검사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권을 줬다 이런 거거든요. 흐름은. 근데 그 어미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어미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동훈과 대학교 동기랍니다. 근데 윤석열은 구수했잖아요. 어미준은 육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참 잘 나갔다 진짜 소위 말하면 소년급제한 사람이고 어미준은 이명박 때부터 이런 굵직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어미준은 한동훈만큼이나 윤석열의 측근이다. 사랑하는 최애 측근인 거예요. 정말 말 잘 듣는 놈. 그리고 어미준이 막 여기저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한명숙 사건 자체에 막 그 위증 연습시키고 하는 거 요거를 주도했던 놈이 어미준이라서 만약에 이문정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소환되고 조사받아야 될 놈이 어미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지. 왜 이문정한테 수사권을 줘가지고 내 새끼 수사하게 만드냐 이거 아닙니까? 찌질한 새끼 진짜. 내 새끼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수도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감찰 정책 연구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돼서 여기에 이문정 검사가 배치가 됐지만 결국 검사라는 직책 자체는 수사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라면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처럼 검사라면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감찰 정책 연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너 수사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박범계 장관도 보니까 그러네 왜 검사인데 왜 수사권이 없어 하면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고 뭐 한명숙 전 총리를 뭐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끈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구린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될 그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총장이 어미준을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해서 중앙간부 인사할 때 청탁했던 인물이 어미준이래요. 어미준. 그 어미준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어미준이 맡았던 수사 사건 중에 하나가 라임이에요. 라임. 김봉현 관련한 라임이란 말이야. 김병원 씨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한명숙 사건처럼 검사들이 조작의 정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준이 이런 식 검찰의 공작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실 키워온 인물이 아닌가. 그럼 어미준 같은 놈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이 윤석열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측근이기도 하지만 어미준 같은 사람들을 윤석열 입장에서는 보호해야 되는데 이문정한테 수사권이 없으니까 어미준 같은 놈들이 쌩까는 거예요. 너 수사권도 없잖아. 내가 너한테 가서 조사받아야 되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알고 있는 거죠. 어미준이 키를 잡고 있다. 그리고 이문정한테 수사권이 주어지면서 일단 해봐. 다음 달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거니까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이문정 검사가 검찰 개혁이나 기타 등등 해서 목소리를 내왔던 검사님인데 사실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게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사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뭐 사면 나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명숙 사면으로 가기 위해서인 것인가, 뭐 특명이 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약에 뽑는다고 치면 뭐 한명숙 사건 바로잡기 나서나 한명숙 사건 바로 잡히나 아니면 뭐 윤석열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치 하지 못하도록 쉴드를 치는 먼저 나섰고 언론들이 쉴드를 치는 모습 이거는 사면하면 안 되는데 왜 사면으로 나서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로 언론개혁도 반드시 검찰개혁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검찰의 최고의 꼴통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김봉현 사건도 처음에 이게 밖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강기정만 잡아라자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명숙 사건도 위증 연습을 수차례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한명숙 자체를 완전히 올가매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번 봐봐요. 그 어미준이 어떤 놈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까지 주요 수사 이거 지금 이게 MBC PD 수첩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이게 한명숙 MBC PD 수첩이 한명숙 그 증언 조작 사건 요거를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로 어미준을 꼽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또 다른 최측근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에는 채널A 사건도 그렇고 대개 보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요. 어미준 같은 놈들이 등장을 하면 강기정만 잡아. 그러면은 여권이 바로 직전까지 정무수석이었던 사람의 아주 뭔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혀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한명숙 조작 사건이 오세훈의 당선과 한명숙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이 최근에 이 기법이 라임의 김봉현 사건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피가 끓는 사진 그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오세훈 당선되고 그 옆에 서 있는 장제원이가 있고 장제원 맞나? 장제원 아닌 것 같다. 이쪽 김성태가 있고 이런 짓거리 했던 거예요. 애들이 개입해가지고 한명숙 총리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요소마다 이런 놈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치겠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어미준이 지금 이력에서 본 것처럼 그 특수부 검사로서 그 늦게 고시원을 패스했지만 대단히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그 증인을 대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걸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를 정하면 자기들이 봤던 것으로 무조건 몰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논리가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오면 무조건 오는 사람 피의자로 전환되고 기소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 지금 한때 그 부패특별수사단 반부패특별수사단 김기동이가 거기가 그 헤드였었거든요. 그래서 미니 특수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누구 밑에서 일하냐면 이동열이라는 검사 밑에서 일하는데 이동열이 바로 누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계좌를 추적했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고 나중에 어미준이 뭐 어떤 수사를 하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 말고 천신일 수사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게 바로 한명숙 총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들을 수사하는 재미에 그 들려 있는 그래서 보면은 이 부서는 지금은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검사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정치인들을 단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이게 검사들의 상실감이 아주 큰 지금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문정이 수사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경노란 표현이 화를 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알고 보면 특수부 검사들이라는 게 몇 놈이나 되겠어요. 그럼 그 자기들끼리 그런 어떤 카르텔이 계속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가 보면 다 아름아름 아는 사이고 야, 이 새끼 일 잘하는데 일 잘하는 것은 진짜로 범인을 잡아내는 게 잘하는 거죠. 정권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한명숙은 감옥에 보내고 오세훈 선거 이기게 만들어주고 하다못해 채널A 이동지하고 한동훈 사건도 마찬가지고 강기정 수석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요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작해서 뭔가 정권을 위하는 수사를 했던 놈인데
아직도 현직에 있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임은정 입장에서는 이 어미준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죠. 뭐 페이스북 같은데 그런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건 어미준은 한 번쯤 소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아 진짜 검찰의 세계라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있답니다. 어미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한동훈이 지금 법무연수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검사장 직급의 검사입니다. 근데도 법무연수에서 연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수사권이 박탈된 상태거든요. 근데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연구위원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사 기능이 일단은 없는. 하지만 중앙지검의 겸임 발령 내므로써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예를 저는 거의 그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수사권을 부여해서 22일 날 그 소멸시효가 되는 그 한명숙 사건에 관련돼서 수사를 해라. 그러니까 약간 리베로 같은 성격을 준 거죠. 정부 예.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 아까 어미준 저는 소환을 임은정 예, 검사 끌어낼 해야죠. 거라 해야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뭐 22일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기간은 얼마 안 남아서 충분히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근데 이제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경험으로 봤을 때 임은정이 수사권 갖는 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조국 교수 정경심 그 교수 기소할 때 그 공소시효 마지막 날에도 그냥 뭐 구체적인 조사 없이 소환도 없이 그냥 기소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음 달 22일까지라면 거의 한 달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 얘도 어떻든 간에 자기는 정말로 공소시효 만료 그날에도 뭐 피의자 신문 조사도 없이 기소했는데 얘는 한 달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합니다. 그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한은상 씨 증언 조작 뭐 요 사건이 지금 다시 떠오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재판할 때 그 한명숙 총리 변호인단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가장 재판하는 중간에 난동 부렸던 대표적인 놈이 이놈이래요. 야 어미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정경심 교수 재판할 때 그 난동. 처음에 막 난동 부리고 이런 사건이 다 그런 결로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부가 없어진 거야. 나중에 이놈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 귀족의식 같은 거. 중수부가 특수부로 바뀌고 특수부가 지금은 뭐 반부패 수사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그 라인이 검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에 있는 검사들을 욕 다 먹이고 스폰서 검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수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폰서나 받지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스폰서 같은 게 얼마나 있겠냐고. 맞습니다. 이거 빨리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 말하면 지금 검찰한테 넘어간 6대 중대 범죄도 결국에는 특수부 라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수사일 텐데 이놈들한테 수사권을 뺏어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조작해버리잖아요. 중대범죄 수사청이 올 민주당에서 올 상반기에 뭐 이렇게 출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언론들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한명숙 구하기래. 한명숙 구하기. 윤석열의 어미준 구하기야 이 새끼들아. 네, 맞습니다. 본질을 모르는 이 새끼들이 진짜. 겸해가지고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준우 공수처장이 뭐 요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인사위원 추천을 28일까지 국민의 지임한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날 지나고 나면 7명 중에 5명밖에 없지만 할 거예요. 뭐 면접도 보고 이제 뽑을 텐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보도 보면 청와대와 한 라인 없다.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한 해 수사가 서너 건 정도 가능하대요. 뭐 그럴 걸로 보이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만들어진 공수처이기 때문에 한 3건 4건 정도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왔지.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상식적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지. 공수처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사건 한 해에 한 서너 건 정도 수사하면은 진짜 1호 수사가 뭐가 될지 진짜 궁금하네. 근데 이 서너 건은 아마 그 수사하는 대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권력형 비리
정치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아주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유례 없이 검사나 판사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기소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수사 건수에 비해서는 대단히 파장이 클 것이고 지금 총 검사가 제가 알기로 23명인데 23명이 매달려서 1년에 서너 건밖에 안 하겠다는 얘기는 대단히 심층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에서 가장 힘이 셌던 중수부의 기능 더하기 추가적으로 그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 그다음에 수사 기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가 발표되거나 그 과정에서 대단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중요한 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수사의 뭐 이렇게 건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일단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23명의 검사라고 하면 웬만한 지방청에 있는 검사 정도 숫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수가 3-4건이라고 해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심도 있게 신중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 범죄의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범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들이 행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건 하나 훔치고 이런 범죄가 아닐 것이고 뭔가 화이트 칼라 범죄를 뛰어넘는 정도의 고난도의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한 해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서 모르겠지만 한 해에 3-4건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읽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걸리면 무조건 잡겠다. 그런 것도 있겠는데 어떻든 간에 정말 꼼꼼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검사나 판사가 뭔가 뭐 금품에 연루되거나 이런 것들로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사회적인 우리 민주주의국가의 사회적인 신뢰에 대한 커다란 흠집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정말로 신중화하겠다 이런 취지를 보입니다. 근데 수사는 서너 건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한 2주 전에 이미 봤던 보도가 제보는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보 오면은 아마 그 제보 내용을 선별하는 담당 검사가 한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야 될지 아니면 검찰로 그냥 이렇게 뭐 범죄 그냥 형사부로 넘겨야 될지 등에 대해서 그 분류하는 담당 검사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본인의 그러니까 본청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뭐 청장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대로 대단히 큰 범죄들에 대해서 그렇죠. 집중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대범죄수사청도 또 생긴다고 하고 속도 조절로 논란이 있긴 한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수구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권력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 무한한 권력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검찰이라고 봐요. 그 카르텔 중심으로 오히려 판사들도 모여들고 정치 세력이 모여들고 하면서 야, 너 출세시켜줄게. 조작해. 그러면 어미준 같은 놈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거마다. 야, 어떻게 최근까지 이게 살아서 라임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기정 이름만 불면 돼. 이런 식의 조작질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공수처 같은 게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면 어차피 검사들은 공수처 몫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임은정한테 수사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어미준 너 일로 와. 공수처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새끼들이 아직도 현직으로 우리 세금을 받고 월급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